남자에게 필요한 이마 수술은 무엇인지, 여자 이마 수술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일러 성형외과 타구현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남자 눈매 개정에 대해서 영상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역시 최근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남자 성형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성 중심의 이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여성 이마 수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남자에게 필요한 이마 수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자 이마 수술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눈썹뼈 축소술 설명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오늘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우선은 남자와 여자의 이마 형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동그랗고 많이 윤기가 없는 부드러운 이마를 가진 반면에 남자분들은 눈썹뼈라 그러죠. 안화상 윤기라고도 한자말로 그러는데 이 안화상 윤기가 굉장히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눈썹뼈 위쪽이 이렇게 눈썹뼈가 돌출되어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눈썹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돌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좀 강해 보인다는 인상을 풍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면에 여자분들은 좀 더 동그랗고 부드러운 이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 안화상 윤기가 너무 돌출되어 있거나 눈두덩이 뼈가 너무 돌출되어 있는 경우 이 부분들을 주변과 비슷한 정도로 부드럽게 만드는 게 가능하고 이걸 눈썹뼈 축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눈썹뼈 축소 수술 방법입니다. 눈썹뼈 축소는 개인적으로는 이 돌출된 부분의 외벽을 갈아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절골시켜서 넣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이 절골시키는 얘기가 뼈를 부러뜨려서 안쪽을 집어넣는 얘기인데 이것의 경우 수술 자체의 위험도가 있는 편이고 또 점막 안쪽, 이 속에 있는 전두동이라고 해서 그 전두동 안쪽에 점막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막이 손상되거나 훼손될 경우에 전두동염이라든가 또 뇌 기저부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절골술은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 중에는 이 앞쪽 눈썹뼈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옆쪽에 눈두덩이 뼈라고도 하는데 이 눈두덩이 뼈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 눈썹뼈는 일반적으로 3mm 정도 높이까지는 안전하게 줄일 수가 있겠고 옆쪽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구조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 줄여서 눈두덩이가 뼈 때문에 불룩해 보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 눈썹뼈의 경우에는 이 내부에 전두동이라는 텅 빈 공간이 있고 그 외벽을 이루는 뼈의 두께가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5에서 6mm 정도 되기 때문에 3mm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갈아낼 수가 있고요. 옆쪽 눈두덩이 뼈 자체는 여기에는 중요한 구조가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주변과 비슷한 정도의 부드러움을 가질 정도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편입니다. 앞쪽 눈썹뼈 제거, 그 다음에 눈두덩이 뼈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테일러 탁탁.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전후 사진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자분에게 같은 경우 안화상 윤기가 상당히 돌출이 많이 돼 있어서 돌출된 부분은 3mm 정도 제거를 했고요.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 이마 위쪽부터 안화상 윤기가 부드럽게 연결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효과도 있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인상이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럴 때 이마 주름이 심하고 눈썹도 처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마 거상을 해주게 되면 이 눈썹뼈 축소와 이마 거상이 둘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조금 더 인상을 편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의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눈두덩이 뼈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마뼈에서 충분히 부드럽게 내려오는 정도로 눈썹뼈의 형태를, 눈두덩이 뼈의 형태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눈썹뼈 축소가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측면에서 효과도 앞쪽 눈썹뼈도 조금 갈아줘서 부드럽게, 옆쪽에서 봤을 때도 이마에서부터 부드럽게 연결해서 내려오게끔 수술이 진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썹뼈 축소에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줄이는 양을 잘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시경을 보면서 외벽의 두께를 잘 판단해서 줄이는 양을 결정하게 되고요. 또한 일반적인 내시경 이마거상의 주의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절개도 내시경 이마거상과 비슷하고 주의해야 될 구조물도 내시경 이마거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내시경 이마거상의 일반적인 주의점을 잘 따르고 그리고 외벽의 두께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눈썹뼈 축소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절골술이 아닌 외벽을 다듬는 정도의 수술을 하는 정도에서는 일반적인 멍이나 붓기 이외의 부작용은 그다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절골술은 앞서 얘기했듯이 전두동염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잘 선택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남자의 이마 거상과 이마 축소가 여자분들과 어떻게 다른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 이마 거상 축소는 기본적으로 너무 동그란 헤어라인보다는 약간 각진 형태의 헤어라인으로 디자인하게 되고요. 남자분들은 잔털도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좀 더 헤어라인에 붙여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마 거상을 할 때는 여자분들에 비해서 눈썹 위치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눈썹의 위치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이 여자분들에 비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단단하고 무거운 편이라서 고정과 봉합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테일러 탁탁. 그래서 전후 사진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아주 동그란 형태의 헤어라인이 아닌 약간 각진 형태의 헤어라인으로 디자인이 되게 되고요. 잔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래의 헤어라인과 이 절개선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이 모근을 살리는 절개를 하게 되면 3에서 4개월 정도 지나서 흉터가 많이 옅어지게 되면 모근들이 그 흉터 주변으로 자라나게 돼서 흉터를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숨겨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 이마 축소할 때 한 가지 한계점을 말씀드리면, 남자분들 중에서 M자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두피가 정말 자유자재로 움직이신 분들이면 어느 정도 M자 축소가 되는데, 두피가 타이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이마 축소 한 가지만으로 M자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힘들고요. M자 쪽에 추후에 모발 이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테일러 탁탁. 자, 오늘은 남자의 이마 구조와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생소한 수술인 만큼 정보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번엔 조금 더 상세한 영상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